윤석열 정권 집권 2년차에 열린 22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단독 174석, 범야권 190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정권 5년 내내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는 상황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충격에 휩싸인 보수파 성향 국민들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그래도 선방해했다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참패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개헌 탄핵 저지선을 지킨 1등 공신은 단연 부산 경남 이른바 PK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부산 사투리로 우리가 남이가 라는 정서가 힘을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대다수의 분들께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를 보려고 TV 앞에 앉으셨다가 심장이 멎을 뻔한 그런 날벼락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저희 가족들이 그랬는데요. 개헌 저지선마저 위태롭다는 출구조사를 보고 한 10분가량을 정말 진짜 몸이 안 움직여지는 마치 심정지 상태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어제 6시 출구조사를 기점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도저히 방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개표가 시작이 되고 출구조사와 다른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서 지인분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고, 그때서야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 새벽까지 개표 방송을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오늘 최종적인 의석수를 보니까 마음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나마 불행 중 다행히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물론 이겼으면 정말 좋을 뻔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180석에 육박했던 지난 21대 총선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 위안을 받았고, 자, 앞으로 마음을 더 단단히 먹어야겠구나 이런 오기도 생기는 그런 하루인 듯합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개헌 탄핵 저지선을 지켰습니다. 국민의힘이 차지한 의석은 108석인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단 8석만 잃었어도 개헌 탄핵 저지선이 붕괴됐을 것이란 그런 뜻입니다. 만약 실제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런데 이처럼 탄핵 저지선을 방어한 곳은 다름 아닌 부산 경남 PK 지역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PK 유권자분들께 엎드려 절하고 싶은 심정인데요. 부산 경남 선거구 34곳 중 30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죠. 반면 민주당은 부산에서 1석, 경남에서 3석에 그쳤는데, 물론 전라도처럼 원사이드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4년 전 총선 때 민주당의 부산 3석, 경남 3석 등 PK에서 6석을 빼앗겼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 전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낙동강 벨트가 모두 위험했고 부산도 크게 흔들리는 게 감지됐습니다. 여론조사의 장난질인지는 모르겠으나 심지어 부산 연재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가 진보당 후보에게 밀린다는 여론조사가 있을 정도였고, 부산 수영구에서는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와 공천 취소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해찬 후보의 표 분산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도 주르리였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의 민주당은 경남 16곳과 부산 18곳 등 34곳에서 최대 판타자까지 기대했고, 제2의 위기의식을 느낀 국민의힘 후보들은 투표 전날까지 후보들 전원이 땅바닥에 엎드려 사죄 퍼포먼스를 하는 등 필사적 읍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투표함을 열자 국민의힘의 읍소가 PK 민심에 먹혀들었음을 증명했는데요. 민주당은 부산에서 평소 지역구를 탄탄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평가되는 전재수 의원 단 한 명만 당선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장해찬의 무소속 출마로 어부지리가 기대됐던 부산 수영에서도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였던 정현욱 국민의힘 후보조차 과반 득표를 당선이 됐고요. 경남에선 기존에 차지하고 있던 노무현 생가가 있는 김해갑을 두 곳에서의 수성, 그리고 창원시 성산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의원을 내는데 성공한 것이
유일한 민주당의 위안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적 관심 지역구였던 문재인이 거주하고 있는 양산을 지역구도 국민의힘에게 빼앗겼는데 잊혀지고 싶다던 문재인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파란색 점퍼를 입고 양산을 비롯해 부산, 울산 등을 연일 돌면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총력 지원에 나섰으나 오히려 역풍이 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참고로 민주당 입장에서 PK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본투표 직전에 감지되기도 했는데요.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9일 밤 용산역 광장에서 피날레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PK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현지 보고에 서둘러 부산으로 내려갔기 때문이었는데 어쨌든 정가에선 이번 PK 집결을 과거 초원복집 사건 때 표출된 우리가 남이가 그런 정서가 다시 발현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원복집 사건이란 대선 직전인 1992년 12월 11일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기관장들이 부산의 초원복집이라는 음식점에 모여 YS 당선을 위해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서 빠져 죽자 등 지역감정 구사 전략을 논의하다가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 측의 비밀 녹취 공개로 발칵 뒤집힌 사건을 말합니다. 녹취 공개 후 YS 패배가 예상이 됐으나 위기감에 사로잡힌 PK 표심이 똘똘 뭉치면서 YS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로부터 장장 32년 후 21회 총선에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정신이 또다시 윤 대통령을 탄핵 위기에서 구제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배경에 문재인이 선거 지원에 그 역풍을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문재인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 등을 입고 부산 경남 지역을 잇따라 방문해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했고 그 과정에서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는 등의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이게 득이 되긴커녕 역풍을 자초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재등장으로 문정권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라던가 경제와 관련한 역대급 부채 증가라던가 탈원전, 통계 조작 이런 것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풍을 본인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인데요. 당장 여권에서는 문재인이 과거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남고 싶다, 퇴임 후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발언과 배치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들이 즉각 나왔고 한동훈 위원장 또한 우리의 기억력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며 문정권 당시 나라가 망해가던 것 기억이 안 나냐? 부동산이 폭등하고 정말 살기 힘들었던 것 기억나질 않나? 라고 맹공격했습니다. 저도 당시 그 어려운 보수 결집을 문재인이 해냈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한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PK 유권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라도가 국민의힘에 단 한 석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이 부분도 역시 PK분들께서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